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들어온 소식 먼저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는 상황인데 아직 소환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 뭐 법당 등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어떤 거를 확보하려는 상황일까요? 네, 일단 지금 검진법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의혹 내용을 보자면은 일단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부터 예. 또 통일교의 그런 청탁을 또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기도 했다라는 의혹이나 또 그밖에 이제 최근에는 뭐 검사의 그런 인사 관련해서 건진법사가 이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모든 그런 관련 자료들을 아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진법사의 그런 관련 법당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무척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시작은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는데 연이어서 이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밖에 지금 뭐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도 뭐 국토부 등 그런 관계처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렇게 건진법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라는 걸 봤을 때 예. 수사의 동시다발적인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수사의 속도가 묻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2명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응을 위해서 좀 변호인을 보강한 걸로 보이는데 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확충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관련 의혹들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염두에 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만약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김 여사의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사에 대비하는 데 상당한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행되었던 조사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이 점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비를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만약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관련된 쟁점들 또 이 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 향후에 조사가 진행되거나 혹은 재판이 진행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관련 의혹들 몇 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조사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충분히 같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예. 아무래도 변호인이 공통되어 있으면은 이런 수사 혹은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분명히 용이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방어 논리를 또 통일적으로 구성을 하고 또 증거나 진술 이런 관련된 수사 대응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에 내란 재판에도 참석 안 했고 특검의 소환에도 몸이 아프다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오늘도 안 나올 거라는 그 예측이 많던데 몸이 아파서 안 나온다. 몸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재판 끝난 구속 심사 때는 한 손에 손 넣고 그렇게 아픈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이유가 과연 진짜 몸이 아픈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뭐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관측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출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불이익함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최소한 출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도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아무래도 그 전까지 소환 절차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하는데 갈등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출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율을 하면서도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전제를 하면서 이견을 냈었고요. 예. 이때는 그래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하는 것이 구속영장을 미리 대비하기 위함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뭐 진술 일부를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일단 출석 자체에 의미를 뒀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했을 때는 일단 수사 단계에서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사항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이제 출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고 만약 특검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의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단계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출석을 했을 때 일부라도 진술을 한다면 그것은 특검 측에서 수사의 또 단초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출석을 할 이유가 딱히 없다라는 점을 상당히 계산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불출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혹은 수사의 부당함을 들어서 불출석을 계속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언론에 던지는 그리고 여론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도 좀 계산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 단계 혹은 앞으로의 재판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좀 축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여러 사실관계들 전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그 밖에도 법리적인 내용들에 대한 쟁점도 다루었지만 지금 관련자들이 또 측근들이 특검 수사에 임하면서 사실 이때까지의 그런 진술들을 상당 부분 번복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보다도 외부적으로 이런 수사의 부당함 혹은 건강상의 문제 등을 조금 언급을 하면서 추후에 여론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도 고민을 해보자. 향후 재판에 있어서 아직까지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이런 점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또 응할 가능성도 앞으로는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표하면서 특검에서는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지만 무산이 됐거든요. 이 강제 구인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실 수용돼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강제 구인 자체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구속영장에 기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거나 혹은 별도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교정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처럼 교도관이 구인을 시도하도록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에서는 구치소 측에다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와라라는 식으로 지휘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일단 구치소에서는 소속 교도관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을 이동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했지만 이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거나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고 인체 지휘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회신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강제 구인을 또다시 시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윤 전 대통령도 이런 수사를 해봤잖아요, 특검팀에서. 그러면 지금 일단 구속 기한은 현재까지 20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구치소에서도 조사가 안 된다면 특검으로서는 할 게 바로 기소하는 겁니까? 일단 그 카드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대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그 기한 이전에 기소를 하는 방식을 첫 번째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 지금 특검에서 생각을 하는 그런 절차들도 소환을 해서 대면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라도 출석을 했을 때 당연히 또 진술 거부를 하거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진술보다도 관련된 그런 증거들, 관련자들의 지금 번복되고 있는 진술이라든가 혹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훨씬 더 혐의 입증에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구속 상태에서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아마 지금 이런 강제적인 인치를 시도하는 것도 최소한 피의자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어권은 보장을 해주겠다.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을 했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이제 그다음 이제 추가적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을 일단 수순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방식도 있긴 합니다. 이제 현재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어느 정도 더 선명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속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다른 특검들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 뭐 예를 들면 뭐 최상민과 관련된 VIP 경로설 등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혐의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뭐 특검끼리 어느 정도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이런 관련 혐의로 추가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도 고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먼저 구속 상태에서 일단 재판으로 넘기는 절차를 우선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검팀이 어제 이제 지난 8일이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었는데 당시에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추후에 별도로 아이폰을 이미 제출했지만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마저도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전화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정황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런 의심 자체는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 개입 의혹이 나왔을 때 이미 지난해 12월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임의로 지금 제출하긴 했지만 아이폰에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보안이 조금 엄격하기 때문에 예. 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이 비밀번호 없이는 사실 내용이 확보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그게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제 물론 윤상현 의원이나 혹은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건 역시도 피의자의 그런 방어권의 행사의 한 일환이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사실 뭐 윤상현 의원 말고도 기존에 이런 정치적으로 유력한 인사들이 실제 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 핸드폰에 그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이것을 피의자의 방어권이다라고 또 변호를 한 그런 내역들도 있고 예. 실제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점들을 상당히 이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연결지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변호인 입장에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뭐 다른 증거가 없다면야 앞으로의 수사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피의자 입장에서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관련된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들이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와 연결되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 이제 강제 구인을 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적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다른 증거들 일단 충분히 많이 있고 혐의 등이 입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일부러 분실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거나 혹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 점을 적시를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점은 아무래도 이제 추후에 상당히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들과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